안녕하세요, 정대동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은 안물안궁 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한의사가 됐나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경희대에서 학생들 강의하면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많이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A4 용지에 써와라 그러면서 애들한테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제 내가 왜 한의사가 됐는지를 얘기해 줬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희한한 저거예요.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수능을 봤던 세대인데 01학번입니다. 01학번에 시험을 딱 봤는데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와서 저는 처음에 점수 받았을 때 나 이거 인터뷰해야 되나 엄마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점수를 받고 나니까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다 갈 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곳을. 그러면서 사실은 대부분 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3 때 대단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그냥 뭔가 일단 잘 받고 봐야지,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도 사실은 어떤 직종이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잘 받아야지 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이 대표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딱 나온 다음에 결정할 게 딱 3개밖에 없었어요. 의대 갈래, 한의대 갈래, 치대 갈래, 이 정도 생각 나왔는데, 그래놓고 이제 딱 물어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나는 피보기 싫어하잖아. 나 영어도 싫어하잖아. 나 근데 한자는 잘한다. 그러니까 한의대를 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치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아빠는 이빨이 안 좋긴 한데 하루 종일 이빨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별론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특이하죠. 사실은 아버지가 교정 같은 거 하는 걸 많이 봤었으면은 이 치대를 가야 된다 그랬을 거고, 만약에 집에 크게 아팠던 사람들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있던 사람이 있으면 의대를 가라 그랬을 텐데, 그때 한의사들이 좋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피 보기 싫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 그럴 수 있는 이유로 한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도 사실은 많이 고민해야 될 게, 대학이라는 걸 결정짓고 나면 인생이 결정되는 일은 사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과랑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의대, 한의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 친구들 중에는 프로게이머 하는 친구도 있고요, 기자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다수는 다 한의사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사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의사로서의 삶은 어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질문들이 한의사로서의 장점이 뭐야? 라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한의사로서의 그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집안에 한의사 한 명 있으면 사실상 못할 게 없습니다. 거의 모든 걸 다 커버해 줄 수 있고, 대표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엄마가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에 대한 것들을 케어하기 시작하면 한의사 하기를 잘한 것 같아. 그래도 이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제일 컸던 거는요, 저희 집 아기가 처음에 피부가 되게 안 좋았어요. 둘 다 되게 안 좋았어서, 첫째 때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피부가 자꾸 안 좋으니까 이제 한약 같은 것도 그때는 이제 조금 쓸 때고, 저는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이니까 피부 이런 거를 그렇게 잘 보지 않을 때예요. 실제로 볼 일도 많지 않고. 근데 이제 당장 우리 집 피부가 안 좋으니까 이걸 이제 관리하다가,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뒤집어지니까 항원항체 검사 한번 해보고 와라.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애를 보고선, 아토피는 사실은 되게 정확한 그 진단 기준이 있어요. 이제 접히는 면이 어떻다라든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 아들은 사실 그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토피예요. 이거 평생 약 먹어야 돼요.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이만큼 들고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프 받았는데 이만큼 받아온 거예요, 한 보따리를.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그냥 내가 고치고 말고 치워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주 멀쩡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약 먹였더니 한 2달 만에 다 괜찮은 거예요. 완전히 얼굴도 깨끗하고 팔도 괜찮고 간지럽지도 않아요. 아빠 진물도 안 나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겨울마다 관리하고 나면서 6살 때 이제 졸업을 해버렸고요. 그러고 나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또 좀 피부가 안 좋은 거예요. 둘째 낳았을 때 처음엔 기름져가지고 애가 얘 기름진 거 보니까 얘는 괜찮을까 봐 그랬는데, 얘도 점점 건조해지더라고요. 근데 걔는 큰애 때 이미 한 번 해봤으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올 겨울에도 한번 진물 터져가지고 여기서 진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아토피가 아니고 피부가 약한 애들은 건조해지면 진물이 밑에서 올라와요. 무슨 그 습기 올라오듯이, 곰팡이 올라오듯이 올라오는데,
잘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생각하죠. 한의사 하기 잘한 것 같아. 한의사 하니까 병원에서 뭐 도저히 몰라요 안 좋았던 것들 뭐 잘못했으면 내가 한의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애들은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수영장도 맘대로 못 가고 맨날 긁고 밤에 예민하게 굴고 이랬을 텐데 좋았을 때 뭐 요런 거. 그리고 우리 와이프 감기 안 걸리는 거. 저랑 결혼하고 감기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 한약 딱 좀 바로 괜찮아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의사가 되고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예요? 나는 사실은 내 직업에 할 일을 했는데 고마워하는 거예요, 환자가. 이게 사실 좀 특이한 거거든요. 저는 특이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고마워하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되게 책임감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볼 때 뭐, 이 사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 빨리 어떻게 좋아지게 할까? 뭐 혹시 다른 질환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진료를 해요, 사실은. 수련이었는데 이 친구가 경찰 시험을 봐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꼭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건 수술해야지 안 된다. 무조건 수술하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든 고쳐달라는 거죠.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달리기 시험도 잘 보고 잘 붙고 이랬던 친구도 있고 뭐 수술 안 하고 장가 잘 가서 애 잘났다고 연락 오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지금 뭐 바로 엊그제만 해도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환자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좀 이상하게 입이 좀 이렇게 틀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안면마비 아니냐고 왔는데 이거는 딱 봐도 중풍이에요. 이게 사실은 수련을 해보면 알거든요. 병원에 있어 보면 이건 CVA야 이거 무조건 빨리 찍어야 돼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환자한테는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거 말초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중추신경 문제니까 빨리 가세요 그러면 고맙죠. 환자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은 되게 당연한 일을 한 거고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당연히 저 부분을 잘 캐치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환자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되게 좋은 직업 잘 선택했다 싶기는 해요.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은 있어요. 야, 의사는 사실은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야 하는 일이다. 이게 가끔 어떤 때 이해되냐면 이게 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아파서 오는 거지 뭐 좋아서 오는 일은 없어요. 원장님 보고 싶어 왔어요 이러겠어요 누가? 그죠? 그냥 와서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환자를 보면서 반가워요. 오랜만에 오면 반가운데 또 아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픈 거 좀 잘 치료 또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인사로도 그러거든요. 그냥 놀러서 오시고 한의원 오실 때는 누구 소개시켜서 같이 올 때나 오시라고 아프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있죠. 그런 거는 단점이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한의원은 이럴 때 꼭 와야 하나? 한의원은 무조건 와야죠 사실은. 한의원은 사실은 1차 진료기관이에요. 1차 진료기관. 어딘가 안 좋으면 와서 이쪽에서 결정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양방이 더 잘해요. 그래서 어느 때든 오셔도 괜찮아요. 환자분들 오셔도 사실 반대로 막 무슨 질환이 있다가 와가지고 안 나서 왔어요.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왔으면 우리가 되게 잘 치료했을 것들이 있거든요. 뭐 감기도 그렇고요. 배가 아파도 그렇고 설사도 그렇고 장염도 그래요. 그런 것들 다 저희가 잘할 수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재활의학과니까 디스크도 잘 보고 뭐 관절염이 있어도 오셔도 괜찮고 뭐 어딘가 알 수 없게 이상하게 아파요. 이거 엑스레이 안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픈 거 있죠. 그런 거 오셔도 잘 고쳐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좋은 점 저거 뭐야. 당연한 거 치료했는데 고마워한다 그랬잖아요. 저런 건 있어요. 돈에 대한 것도 많이 벌 수는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당연한 일을 했는데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내가 많이 일한 만큼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직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물론 출세는 더 빨리 하겠지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뭐 이렇게 급여가 높아지거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매번 매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우리가 매번 환자한테 열정을 쏟는다고 돈을 더 받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침을 더 열심히 놓는다고 침값이 더 비싸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일한 만큼 더 많이 이제 돌아오는 것들은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 연차로 몇 년 차신 거예요? 의사 생활 제가 01학번이니까요 2007년대 의사 면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됐죠. 13년 차. 13년 차인데 졸업했죠. 그 다음에 인턴 1년 하죠. 레지던트 3년 하죠. 그리고 군대 3년 하죠. 그리고 나서 개원 이제 8년 했으니까. 네. 왜 더 많은 거 같지? 4, 7에 15년 차인데? 왜 이렇게 길지? 그러면은 15년 차 한의사로서 네. 한의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약간 한의사라면 일해야 한다 하는 어떤 직업적인 소양이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하옹이정심이라는 게 있으면 되게 한의사답죠. 한의사처럼 이런 한자를 쓰는데 이게 열심히 성의과 진료를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직업의 특성상 한의사가 그렇게 생명이 죽고 살고 하는 환자들을 보진 않아요. 저도 사실 인턴 때는 죽고 사는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뭐 막 사망진단서도 많이 쓰고 환자분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보호자한테 많이 했는데 그건 이제 그때뿐인 거고 사실은 제가 전공을 정한 뒤로는 사망하는 환자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지만 사실은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꼭 죽는 일이 있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통증에 대한 케어부터 시작해서 치프 컴플레인이라 그러는 그 불편하다 그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상대방은 생각보다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굉장히 원망스러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뭐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직업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더 환자한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성격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환자들도 좀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리가 그래도 안 되는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잘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합니다. 그런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사실은 가벼운 내용으로 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들 얘기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으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다가 또 해달라 그러면 또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재미없고 뭐 좋아요도 없고 뭐 리플도 안 달리면 안 할 거니까 오늘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뭐 질환에 대한 내용으로 또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또 만납시다. 안녕.